네, 경영학 원론 제7강 비즈니스 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R은 기업이 사회와 이해관계자, Stakeholders, Interest Group들의 베네핏, 이익을 위해서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업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는 것. 아까 이제 윤리적 행동을 할 때 긍정적인 에펙트가 있었죠. 영향들이 있었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사회적을 할 때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클리어한 거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베네핏보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생기는 부정적인 게 사실 훨씬 크다는 거지.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당장 손해 같아 보이지만 길게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롱텀으로 베네핏이 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뭔가 체계화해야 되는데 그걸 잘 정형화해 놓은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티어리로 제시하신 분이 캐롤이라는 분입니다. 이 캐롤의 CSR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유명한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뭔가 이 계층 개념이 있어요. 계층 순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의 어떤 책임, Corporate Responsibility라는 거지. 기업이 존재 이유가 있고 뭔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존재할 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책임의 단계가 여러 단계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 단계는 프로핏을 만드는 경제적 책임입니다. Economic Responsibility. 그렇지? 기업은 프로덕트, 밸류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크리에이션하고 그걸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매출이 생기고요. 그 매출에서부터 프로핏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프로핏을 만들어야지. 프로핏을 안 만들면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계획하고 만들고 하는 돈이 없잖아. 그러면 그걸로 회사가 끝나는 거죠. 지속하려면 계속해서 프로핏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핏을 만들지 못하는 회사는 그 어떤 기본을 못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도태됩니다. 굉장히 펀더멘탈, 굉장히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메이킹 프로핏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건이다. 상업적인 경제적 책임이다. 기업의 기본 책임은 이윤 창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기업들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이게 다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프로핏이 궁극적인 목표, 이게 다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 불량식품 만들고 부패하고 법률 다 어기고 법 같은 거 상관없어. 프로핏을 만들어야지. 지금 법 지키다 프로핏 못 만들면 어떡해? 법 그냥 패스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법 중요해. 법규. 규정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막 프로핏만 만들면 다 해가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프로핏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한계 단계의 그 책임까지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된다. 성장. growing입니다. 성장해야 된다. 어떤 책임이라고요? 법적 책임. 법은 지켜야지. 프로핏을 만들 때 법은 지켜야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프로핏을 만드는 건 허용이 안 돼. 법을 준수해야 돼. Obey the law. 법적 책임입니다. 그럼 2단계까지. 그러면 우리는 프로핏을 만들 때 법은 어기지 않아. 그 정도까지 성장한 회사가 있겠죠. 그 정도 책임까지 하고 있는 회사.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은 회사 물론 있어요. 법도 무시하고 탈세하고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불량식품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법을 무시하고. 그런 회사들, 이 기본 책임의 단계가 굉장히 미숙하다는 거지, 미숙하다. 법은 지켜야지. 너무 당연한 거죠. 기본이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자, 우리는 법 지키잖아? 법에 저촉되지 않잖아? 이걸로 됐어? 라고 하는 선에서 성장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그로우 할 것인가? 그렇지? 윤리적인 것들 할 책임 없죠. 어떻게 보면 법적 어떤 처벌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 비윤리적인 걸 한다고 해서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그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거 왜 굳이? 응? 우리 프로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왜 굳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다? 이 두 번째 책임에 머무르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성장해 봅시다. Ethical decision and its practice. 윤리적 책임입니다. Ethical responsibility. 법적 요건을 초과하는 도덕적 책임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치? 책임의 단계가 올라갔죠.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뭐 7살, 미운 7살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 이럴 때 있어요. 성숙한가요? 미성숙한가요? 그들의 행동이 어떤가요? 자기밖에 모르죠. 어릴 때는.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아.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20대가 되고 이제 앞으로 30대가 되고 하면서 뭐가 늘어날까요? 점점 주변을 살펴보고 배려하고 관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죠? 나 중심보다는 좀 이타적인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본들이 늘어나죠. 그게 무슨 단계인가요? 미숙했던 단계에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린이 단계, 7살 때 단계로 성숙하지 않고 나이가 20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숙했는가, 성장했는가, 나의 어떤 성숙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그냥 나밖에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지. 나이는 먹지만 그 수준은 성숙, maturity. 성숙 단계는 그냥 낮은가.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어떤 기업은 그냥 이 기초 단계에 머무르는, 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회사에 머무르는 때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법 정도는 지키는 당연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 머무를 거냐. 우리가 뭐 법만 지킨다고 해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하는 단계에서 성장을 멈출 것인가. 좀 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단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성장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이 수준까지는 책임의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 마치 어른이 되는 것처럼 기업도 그 수준의 에티컬 수준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윤리적 책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까지 더 높은 단계, 최고의 단계. 캐롤은 CSR 피라미드의 최고의 단계를 자선적 책임,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다르게 얘기하면 good global corporate citizen. 우리가 이 사회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관점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플로이들 받고 월급 주고 그냥 프로핏 만들면 그걸 충분한 게 아니고 소사이어티 이런 소사이어티가 있고 커뮤니티 사회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멤버다. 자, 요걸 화분이라고 볼게요. 화분. 파트. 이 전체의 한 파트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화초를 이제 키워 보시면 화초 한 뭐 2, 3천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 보시면은 조그만한 이런 화분에 여러분 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물 잘 주고 바람 잘 들고 햇빛 잘 드는 데 놔두면 성장해요. 점점 커집니다, 이게. 화초가 커지지 예쁘게 커져요. 자, 그런데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화분이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두면은 성장이 더 커질 수가 없어. 왜? 이 나중에 열어보면 아는데 이 안에 뿌리가 가득 차 있어요. 더 성장할 자리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좀 화분을 좀 이렇게 큰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분갈이라고 하죠. 분을 갈아줘야 돼요. 자, 이 나무가 기업이라고 하면 이 기업은 어떤 토양 속에서 자랍니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자라요. 이 기업과 사회가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의 성장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토양 속에서 인플로이가 오고 매출이 오고, 그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들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뿌리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지? 사회의 일부란 말이지. 그래서 같이 성장해야 돼. 사회도 같이 내가 왜냐하면 내가 사회의 일부니까. 이제 그게 필란트로픽 또는 corporate, good corporate citizen. 이제 나 파트다. 우리가 시민이다. 이 사회의 시민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CSR 했을 때 주요한 그 베네핏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업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의 긍정적인 부분하고 또 거의 비슷합니다. 고객 신뢰가 커집니다. CSR을 하는 회사,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회사들은 고객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직원 참여, 효율성, 유지율 다 올라가는 거지. 그지? 프로덕티비티 올라가고요. 조직 문화가 좋아지니까 충성도도 올라가고 아까 했던 얘기들이 CSR이 그대로 다시 반영이 되는 거죠.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를 형성합니다. 지역사회와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CSR 활동을 할 것인가 조금 실무적인, 실제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해보자면 일단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준 것, 직원들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또 친환경, environment 중요하죠.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고 더 프로모션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하든 생산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모든 기업의 활동과 의사결정에서 친환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동 노동이라든지 뭐 동물 실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사회에 커뮤니티에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장애인이나 미혼모나 고령 실업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기업에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죠. 생산성이 좀 떨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 필란트로픽한 책임, 굿 시티즌으로서의 책임을 위해서 이런 프랙티스들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SR에 대해서 조금 찬반 의견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 이거 법적 요건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의 관점은 한 파트의 관점은 경영학에서도 이걸 하다가 기업에 손실을 끼친다면 굳이 하는 게 맞냐 이제 그런 관점인 거죠. 자, 찬성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또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CS를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부정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은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기도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리소스도 있고 책임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기업은 비영리 조직, NGO들보다 자원이 더 많아. 그래서 뭔가 하려면 할 수 있어. 그렇죠? 사회에 기부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단 말이지. 자원이 없이 시민사회들은 뭔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범위, 영역, 프로젝트의 크기가 작은데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되게 사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뭔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다, 자원이 있다 그 얘기고 그리고 CSR을 잘 열심히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 개선, 레퓨테이션, 평판 그죠 좋아지고 또 정부와의 어떤 텐션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CSR을 잘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정부로부터 호감을 얻게 됩니다. 사회에 베네핏을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은 아니다. 기업의 목표는 뭐냐? 이윤 창출이잖아. 근데 CSR은 본래의 역할하고는 다르다. 너무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캐롤의 피라미드 관점에서는 좀 로우 레벨이긴 하지만 사실은 프로핏을 저해시키거나 못 만들면서 그러니까 아직 피라미드에서 가장 기본 파트죠. 이게 만약에 미싱이 돼 있다. 그러면 위에 걸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냐. 그런 관점이야.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 밑에 게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성장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좀 간과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R에 집중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의 주력 제품 그리고 고객의 니즈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해야지 너무 어떤 사회적인 주변적인 것들 이해관계자의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사실 기업의 본질, 밸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그것에 집중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관점. 기업이 뭐라고 보는 거죠? 돈 버는 곳이다. 기업은 머니 메이킹 하는 곳이다. 체리티가 아니다. 이제 그런 관점인 거죠. 또 충분히 어떤 설득력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핏 메이킹, 메이크 프로핏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이건 기본이라고 볼 때, 이걸 깔아놓고 볼 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라는 얘기지, 프로핏을 포기하고 그냥 CSR만 해라. 이건 아니죠.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어떤 중요한 트렌드, 변화, 이제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뭐 공부의 중요한 파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블렌디드 밸류라는 관점, 블렌디드 밸류. 그리고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인 거죠. 자, 과거에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CSR의 어떤 찬반 논쟁을 볼 때에 지금 반대하는, CSR을 반대하는 관점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Economic interest. 자, Economic interest만 되면 기업으로서는 충분하다.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이 밸류 차원에서 기업은 상업적인 밸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단면적인 관점인 거죠. 자,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케이, 중요해. 이코노믹 인터레스트 중요해. 책임 중요하고 이거 돈 벌어야지. 프로핏 만들 당연하지.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 위에 플러스 또 다른 면들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environmental interest, 환경에 대한 관심. 기업이 환경 나 몰라라. 폐수 방출하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거 만약에 프로핏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안 된다. 여기에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 요것도 생각해라. 플러스. 그 외에 또 더 추가되는 것이 소셜 인터레스트,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든지 균형, 빈부격차 해소하는 것, 그렇지? 사회적인 민주화 이런 것들이에요. 소셜한 밸류들도 있어. 이 소셜 밸류들도 신경을 써라. 뭐가 기업이. 이거 너무 도가 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요거까지 다 균형 있게 신경을 써야지 요 교집합 부분이 나오죠. 이거가 잘 되는 회사가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도 공평한 굿 시티즌으로서 자리를 포지셔닝하고 돈도 벌고 하는 균형 있는 블렌디드 된 밸류의 균형 있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리턴, 이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관점도 가볼게요. 자, 회사는 지속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만들어야 되고 자본은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다시 자본화하기도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테슬라, 삼성 주식들 사고 하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자. 그렇죠? 뭘 위해 투자합니까? 파이낸셜 리턴. 내가 이걸 100만 원 투자하면 150만 원, 200만 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잖아. 그지? 파이낸셜 리턴으로 그 기업에 투자하는데 이 투자가 이제 브랜디드 밸류 차원에서 투자의 목적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이 파이낸셜 리턴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다. 소셜 리턴. 사회적인 인바이러먼트나 소셜 다이버시티나 아니면 소셜 페어니스나 그다음 기업의 구조, 거버넌스나 이런 관심과 CSR 활동들이 투자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밸류죠. 블렌디드. 이 두 개가 파이낸셜과 소셜이 두 개가 블렌드 되어서 두 가지를 다 보고 투자한다. 소셜하게 아무런 소셜 인터레스트, 인버러먼트 인터레스트 없는 회사, 파이낸셜, 이코노믹 인터레스트만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만은 아니다. 요즘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보고 이거 보고 투자한다. 그게 블렌디드 밸류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이 블렌디드 밸류를 가지고 숫자화해서 기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자들이 많아요. 개인도 있고요. 특히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401k, 미국은 401k라든지 아니면 캐피탈 회사들이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있죠. 그런
대규모 투자자들이 있어요. 주식과 뭐 채권과 이런 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투자할 때 투자를 잘해야 되잖아. 그지? 잘못하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게 파이낸셜 리턴인 거지. 그것을 투자하는 대상을 고를 때 이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잘 낼 거냐도 보지만 소셜 인터레스트가 얼마나 있냐도 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브랜디드 밸류 개념입니다. 숫자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소셜 오디트라고 하는데 평가하는 거지. 기업들을 쭉 이렇게 쭉 평가를 해요. 점수를 매겨, 점수를.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 점수 높은 회사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나도 파이낸셜리 리턴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건 예를 들지만 바르셀로나 FC, 레알 마드리드, 세르비아, 그다음에 빌라레알 뭐 이런 축구 클럽들이 있어요. 축구 클럽들이 얼마나 성적을 잘 내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리턴이 있을 것인가, 배당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블렌디드 밸류 차원에서 소셜 인터레스트,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CSR 차원에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92점, 레알 마드리드 84점, 뭐나 65점, 54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100점에서. 이게 이제 좀 예이긴 하지만 점수를 매길 때 파이낸셜하게만 아니고 딴 것들도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간 회사들은 회사의 목적이 머니 메이킹이 아니고 뭔가 퍼포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고용을 더 창출하겠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겠다든지 이런 게 더 주요한 목적인가. 그 과정에서 돈도 벌지만 그래서 뭐 손실은 보지 않지만 목적이 원래 기업들은 이윤 창출, 이윤 추구가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회적 책임을 하는데 이거 뒤바꿔서 사회적 책임을 우리는 우선해. 그걸 하는 과정에서 돈을 만들 거야. 이게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SR이라는 게 점점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냥 CSR, 큰 의미에서는 CSR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CSR이 진화를 해서 CSV, ESG 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SV 같은 경우는 CSV는 Creating Shared Value, CSR이랑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제 다른 내용을 갖고 있죠.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인데 CSR은 기업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 소셜 인터레스트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그 위에 잠깐 얹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병행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병행해서 동시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회 공헌 정도.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 하는 활동은 따로 있고 우리는 CSR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CSR을 하자. 이게 아니고 이 CSR 사회에 공헌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 이윤 추구 목적과 사회 공헌 활동이 한 덩어리로 이제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되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슬레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공유 가치, shared value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좀 개발도상국 리스트 디벨롭먼트 컨트리 이런 데 가서 거기에 농업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을 하고 공정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착취하지 않고 적당한 페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보호, 물 전략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것들 실제로 합니다. 그곳에서. 함으로써 나오는 결과가 뭔가요? 안정적인 원료를 수급할 수 있는 거죠. 커피나 코코아나 우유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 있는 품질 좋고 안정적인 원료를 그 지역 사회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원료를 만드는 거죠. 좋은 원료를 수급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죠.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발전을 돕는 겁니다.
지역의 발전, 좋은 원료, 이게 한 덩어리가 돼 있잖아. 이걸 CSV 개념이라고 합니다. 경쟁력 올라가죠. 농민 수익이나 지속 가능성한 농업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냥 돈을 부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CSV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바로 ESG입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서 따온 ESG 글자입니다. ESG. 자, ESG는 환경, 그지? 사회, Governance, 기업의 지배 구조 얘기하는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원 고갈, 탄소 배출 감소, 폐기물 관리 등 환경적 책임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에 관련된 배출을 관리하는 것.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탄소 네거티브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2030년까지 그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100% 리사이클러블 에너지, 이제 리유저블 에너지, R이라고 하죠. 리유저블 에너지를 100%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50년까지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탄소가 있겠죠. 그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다 감소시켜서 제로까지 간다. 그래서 탄소 네거티브. 우리 회사가 이 지구에 상에 생겼기 때문에 생긴 어떤 폐해를 다 커버하겠다. 탄소 배출 다 마이너스해서 오히려 탄소 배출 제로, 탄소 배출 마이너스 회사로까지 간다. 그지? 환경 기술을 아예 핵심 사업으로 만든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근로조건, 지역사회 공헌, 다양성, 포용성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노동조건, 인권보호 이런 것들이 소셜한 파트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의 공급업체가 많겠죠. 제조하는 공급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노동 상태, 인권 개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제조사들하고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사와 관련된 회사들이 다 인권과 노동 환경에서 집중하고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버넌스, 투명한 운영, 부패 방지, 이사회의 다양성, 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파트입니다. 부정부패 이런 걸 방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다양성, 포용성, 직원을 인플로이 할 때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도 그런 젠더 다양성, 그다음에 에스니시티 다양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비즈니스 윤리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을 마무리할게요. 핵심 내용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업 윤리는 이익 추구와 정직한 경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윤리적 행동은 법적 문제, 평판, 하락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네핏과 그다음에 문제들, 디스어드밴티지 잘 길게 롱텀으로 보면 답은 되게 명확한 거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공유가치 창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윤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블렌디드 밸류 개념, 그죠? 이코노미,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털, 소셜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걸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 기업의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윤리 교육과 내부 고발자 제도를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매니저들이 트레이닝 받아야 되고요. 이걸 잘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CSR의 실행 방법. 기업이 CSR을 통해서 고객, 직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또 비즈니스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ESG 관점입니다.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기업이 장기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사례들을 혹시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영학 원론 7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